4월 29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커패시터와 관련된 얘기를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인덕터와 관련된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모두 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수동소자입니다. 자, 수동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항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저항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능만 있는 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소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소자는 우리가 적분 혹은 미분의 형태로서 회로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한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는 적분이나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커패시터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저장 기능에 있어서 커패시터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인덕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능동소자와 지금 다른 점은, 능동소자는 일정한 외부 전원이 인가되어 있을 때 일정한 크기 혹은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의 값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직류 전원을 우리가 연결을 했고 그게 5V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5V라고 하는 에너지가 계속 주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저장 소재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점차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시터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 첫 번째. 우리가 전류 I를 구할 때 dt분의 dv라고 하는 미분의 형태, 전압의 미분의 형태로서 전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전압의 변화량이 분자에 있는 것인데, 전압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가한 전압이 직류 전원이고, 그 직류 전원이라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 값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dv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전류 IT는 0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정할 수 있냐면, 개방 회로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회로가 지금 직류 정상 상태에 있고, 그 직류 정상 상태인 회로에 커패시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커패시터는 고민하지 말고 개방 회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직렬 그리고 병렬 연결을 우리가 배웠었죠. 직병렬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직렬인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서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었고요. 병렬인 경우는 그냥 단순 합으로서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자, 커패시터와 같은 경우에는 인덕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전기적인 관성의 성질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전기적인 관성의 성질은 찰나의 순간 동안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했었고요. 커패시터와 같은 경우에는 전압에 대해서 전기적 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시점을 T0라고 했을 때 V의 T0의 플러스라고 하는 시간의 값은
V의 T0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 값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V 값은 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얘기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인 인덕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덕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인덕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 기능을 갖는, 자기장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기능을 갖는 수동소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운데 이제 코어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도체 성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겉면을 자, 이와 같은 이제 코일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일에 감싼 횟수를 증가시키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제곱에 비례해서 인덕턴스 상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체 길이를 L로 본다면 자, 그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자, 스몰 L로 봤을 때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감은 횟수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을 뭐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자, 뭐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간략화시켜서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코일의 약속 기호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것의 어떤 도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인덕턴스 상수 그리고 커패시턴스 상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압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압을 전류로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요 식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결과식은 반드시 외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는 전류 I는 컵페이스터를 사용했을 때 자,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었었고, 자, 여기서는 전압이 전류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서 표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자, 전압이 그럼 변화량이 필요한데 변하지 않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0이 될 거고, 전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로가 끊어져 있다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 전류가 변화량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류 정상 상태이고 전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이 0이 될 거고 전압도 따라서 0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커패시터는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회로로서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지금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류의 변화량이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전류가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자, 전 위차가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자, 단락회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직류 정상 상태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1학기 때는 이제 많이 다루게 될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면 자, 들어가는 입력 전류 혹은 입력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도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자, 직류 정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커패시터는 우리가 개방회로로서 다루면 되고, 인덕터는 단락회로로서 다루면 된다라는 점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인덕터는 지금 직류 정상, 그러니까 DC 커런트가 흐를 때에 자, 단락회로로서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이제 전압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뭐 일종의 전기적인 관성을 얘기했었고요. 자, 인덕터는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관성이 있는데 자, 전류에 대한 관성이 있습니다.
자, 전류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이제 그 스위치 동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요. 자, 스위치 동작 같은 것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자, 전류가 변화하게 되면 인덕터가 순간적으로 그 전류의 값을, 기존의 전류의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낸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류의 연속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I0의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I0의 플러스 값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2차 회로를 다루게 될 때 초기 조건 혹은 초기 에너지로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봤으니 이제 반대로 전류를 전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또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류를 지금 전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는 자, 여기 보여지는 식과 같이 적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자, VT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이고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시간, 뭐 플러스 무한대의 시간, 그리고 뭐 제로의 플러스, 뭐 제로의 마이너스, t 제로의 플러스, 뭐 t 제로의 마이너스와 같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은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회로가 언제 켜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자, 어쨌든 이 회로가 동작하기 이전의 상태,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공장 초기화 상태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전원의 공급도 되지 않았을 거고 뭐 이 회로가 켜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때는 자, 모든 값, 뭐 전류나 전압이 다 0이다라고 가정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은 이 회로의 과도기적인 응답이 다 지나가고, 자, 뭐 어떤 에너지 저장 소자가 있으면 그 에너지 저장 소자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는 지수 함수의 형태로 감소한다고 했죠. 자, 감소하는 그러한 신호,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러한 신호들이 없어진 후에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값을 유지하는 상태를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플러스 무한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상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정상 상태를 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1학기에 우리가 다루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직류 전원을 다루기 때문에 직류 전원 아래에서의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시간은 자, 직류 정상 상태, 그러니까 어떤 I0의 전류 I의 플러스 무한대 시간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의 시간을 죄송합니다. 응답을 혹은 전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로의 플러스와 제로의 마이너스는 어떤 이제 스위치 동작이 t 0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자, 제로의 플러스 값을 우리가 스위치 동작 직후의 시간, 제로의 마이너스 시간을 스위치 동작 직전의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금 L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v타우 d타우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를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t0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전압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의 전류, 죄송합니다. 전압이 아니라 전류죠.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의 전류 값을 우리가 자, 초기 전류 I t0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 값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전압의 적분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초기 조건을 모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루는 인덕터가 에너지 저장 소자이니까 자,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WL의 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원래 P가 들어가 있었죠. 전력 P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지금 VI가 대신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VI에 대한 어떤 전력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이고요. 자, 우리가 전압을 이와 같은 미분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결과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WC 같은 경우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여기는 지금 2분의 1 LI 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에너지와 관련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L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인덕턴스 상수가 지금 2헨리입니다. 자, 인덕터의 단위는 헨리이고 커피시터의 단위는 페럿이라는 것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커피시터의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자, 인덕터의 단위는 자, 헨리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전류 5A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계산하면 L 대신에 2를 대입하고 I 대신에 5를 대입하면 여기가 25가 되고요. 제곱값이 25가 되고, 그래서 25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전류 I는 3A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전류원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3A인 거고요. 자, IL의 제로 마이너스를 2A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지금 여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인데,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값이 2A다라는 것이니까 어떤 t = 0이라는 시간에서 이벤트가 있겠죠. 자, 그 이벤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위치가 이런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t = 0에서 스위치가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t = 0에서 닫힌다라는 얘기는 제로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스위치가 열려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제로 마이너스에서는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자, 3A의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그리고 이렇게, 자, 인덕터 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I1 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2A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자, 저항 쪽으로는 3A가 들어왔으니까 1A가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야 되고, 자, 이쪽, 그러니까 R2라고 하는 저항에서는 2A 전류, 지금 여기 있는 이 2A 전류가 그대로 흘러야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인덕터와 저항 R2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I1T를 구하라고 했고, ILT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before 그리고 after switching이니까 제로 마이너스 값과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자, 지금 스위치 동작 전의 값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저항으로 흐르는 값이고, 방금 전에 구했던 것처럼 이 값은 1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문제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2A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 IL의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 IL의 제로 플러스 값은 우리가, 자, 인덕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1A다라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2A다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L의 제로 플러스, 죄송합니다. 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회로에, 자,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스위치가 닫혀 있다라고 봐야겠죠. 스위치가 닫히면, 자, 이상적인 도선의 형태가 됩니다. 저항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까지 3A가 공급이 된 거고, 3A가 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덕터의 경우에는 지금 이것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강제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전류, 그러니까 그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를
2A가 되도록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2A는 이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에 나눠져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었죠. 저항이 있는 도선과 저항이 없는 도선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저항이 없는 도선 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른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저항이 뭐 일종의 뭐 인덕터가 여기 있지만 얘는 2A가 반드시 지금 흘러야 되는 상황인 거고, 2A를 제외한 나머지 1A가 이쪽으로 모두 흐르게 될 거고, 따라서 I1T로는 죄송합니다. I1의 제로 플러스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I1의 제로 마이너스는 우리가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를 생각해서 구하는 거고, 그때는 우리가 KCL을 이용해서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I1의 제로 플러스는 지금 여기 스위치가 닫힌 후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도선, 다시 말하면 저항이 0인 도선 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르게 되고, 그래서 저항이 있는 도선 쪽으로는 전류가 0이 된다. 그리고 IL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 되는 거는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IL의 제로 플러스 값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제 6.10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언더 DC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류 정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에서 커패시터는 개방, 그다음에 인덕터는 단락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인덕터가 있다라고 하면 단락을 시켜야 되는 거고, 커패시터가 있다라고 하면 개방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류 I, 그다음에 전압 VC, 그리고 전류 IL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A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이 회로가 주어진 회로이고 12V라고 하는 직류 전압원이 걸려 있고, 자, DC 컨디션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개방이 될 거고요. 인덕터는 단락이 되겠죠. 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IL, 그다음에 개방된 커패시터 쪽에 걸리는 전류가 VC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회로와 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될 거고, 12V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지금 여기로 I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누어져서 IL과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아래쪽에 4ohm으로 가는 전류로 나눠져야 되는데, 자, 나누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전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무시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1ohm과 5ohm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12V 전압원이 걸려 있으니 흐르는 전류는 자, 2A다라고 우리가 그냥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I라고 하는 전류와 IL이라고 하는 전류가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ohm의 법칙에 의해서 2A가 흐른다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회로에서 여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 4ohm의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있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아래쪽을 우리가 그라운드를 잡았을 때 지금 아래쪽을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로 잡은 이 전압이나 여기 있는 이 VC의 전압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위치에 있는 뭐 요소와 지금 여기 있는 이 요소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걸려 있는 전압과 이 위치에 걸려 있는 전압이 같아야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복잡하니까 좀 다시 지우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아래쪽에 그라운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5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이 결국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드 전압과 같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까지는 0V를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나 전압 강화가 없겠죠. 자,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썼고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게 되면 전압 상승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5옴에서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압 상승된 양은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과 전류의 곱만큼이 되겠습니다. 전류값이 2A다라고 우리가 주어졌으니까 2 곱하기 5옴을 해서 총 10V만큼의 전압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고 이 노드의 전압을 우리가 10V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VC 값이 10V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도 구할 수 있죠.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자, WC는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었고 WL은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공식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VC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IL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1의 커패시턴스 상수 1패럿 그리고 10V라는 것의 제곱 그래서 50줄이 되고요. 자, 2분의 1 Li 제곱에 I 제곱을 이용했을 때 인덕턴스 상수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2헨리였기 때문에 2가 들어가고요. 전류 2의 제곱이 들어가서 총 4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덕터의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덕터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저항과 같은, 비슷하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나온 것이 직렬 연결이고요. 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우리가 KVL을 쓸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패시터를 다뤘던 것처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간략화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양쪽이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같은 회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압과 전류의 값은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 LS와 지금 L1부터 LN까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로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KVL을 쓰게 되면요. 왼쪽 회로에서 KVL을 쓰게 되면 지금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뭐 점점점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압 상승 V 하나 있고요. V1부터 Vn까지는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L1 곱하기 DT분의 DI, 그 다음에 L2 곱하기 DT분의 DI, 점점점 LN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겠죠. 자, 전류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같은 공통항이 되겠고 공통항으로 묶어주고 남는 것이 이와 같은 시그마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를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의 것과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B의 회로를 우리가 전압 전류의 관계를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전압 그리고 이 DT분의 DI라는 항은 양쪽에서 모두 동일하니까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LS라고 하는 합성 인덕턴스, 직렬 연결된 인덕터의 합성 인덕턴스는 L1부터 LN까지의 단순 합과 같다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항의 경우에 그리고 인덕터의 경우에는 자, 직렬 연결인 경우 직렬 연결인 경우 자,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풀 수 있다. 자, 커패시터는 반대로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병렬 연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전압, 전류는 양쪽에서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자, 왼쪽과 오른쪽의 회로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전류가 지금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왼쪽 회로에서 전류 I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게 I1, I2, IN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KCL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 가능한 거고, 죄송합니다. 전류 I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분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것들을 모으게 되면 초기에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저장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쓰여진 거고요. 자, 적분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서로 같은 항이 반복되고 있죠. 자, 공통항을 우리가 묶어주고 나면
자, 여기 공통항이 있고 나머지는 자, 역수의 합으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B의 회로에 대한 어떤 터미널 법칙 혹은 함수식과 동일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현한 것이 여기 있고요. 지금 전류, 그리고 여기 있는 초기값, 그리고 여기 공통항이 있고요. 그래서 공통항 동일하고 전류의 초기값, 여기 출력값, 이게 동일해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면 A와 B의 회로가 같은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 자, 저항 그리고 인덕터는 자, 역수의 합으로서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고요. 자, 커패시터는 자, 단순 합으로서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예제 6.1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것은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었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단순합,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서 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관점, 시점이 어딘지를 봐야겠죠. 자, 화살표를 좀 표시해 줬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20헨리, 12헨리, 10헨리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 쪽부터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세 개를 합하면, 자, 지금 20, 12, 10을 합하게 되면 자, 42헨리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42헨리와 7헨리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분의 1은 7분의 1 더하기 42분의 1로서 계산하면 되고, 자, 42분의 6 더하기 1 되니까 42분의 7 되고요. 자, L 값은 7분의 42가 되어서 6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헨리, 지금 방금 전에 구했던 6헨리, 8헨리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LEQ라고 하는 것은 4 더하기 6 더하기 8이 되어서 18헨리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면 정답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인덕터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인덕턴스 상수를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래에 있는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VT라고 하는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 일단 전류원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6T라고 되어 있고,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T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회로가 복잡하니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인덕터들을 하나로 합치면 좋겠죠. 자, 만약에 시점을, 문제에서 시점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합성 인덕턴스 혹은 합성 커피스턴스, 합성 저항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류원 혹은 전압원이 있는 에너지원 쪽에서 에너지원이 시점으로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바라본 합성 인덕턴스 LEQ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가장 먼 쪽에 있는 것이 여기 1헨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헨리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을 합쳐서 2헨리가 된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2헨리와 여기 있는 2헨리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자, 지금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면 1헨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3분의 2헨리와 여기 있는 1헨리가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3분의 5헨리가 되겠고, 3분의 5와 2분의 5의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면 병렬 연결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답이 1헨리가 되겠고요. 자, 지금 그래서 6T라고 하는 전류원에 1헨리짜리 인덕터 하나가 인가되어 있는 회로가 이제 회로로 간략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간략화된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V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 V라고 하는 요 값은 지금 여기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겠죠.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게 되면 위쪽 노드 뭐 A라고 적으면 헷갈리니까 위쪽 노드를 B라고 하겠습니다. B 쪽에서의 노드의 전압은, 자, 여기를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해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게 되면, 자, 결국은 여기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앞에서 인덕터에서의 전압 전류 관계를 배웠죠? 자, R 곱하기 dt분의 di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d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6t로서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6이 나올 거고, 지금 인덕턴스 상수가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6V라고 나오게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제가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우리가 6장에서의 내용 중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7장과 8장에서 여러분들이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다시 말하면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못 외우고 있고 이해가 아니고 잘못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자, 지금 전압 전류 간의 관계, 전류 전압 간의 관계인데 V는 IR이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알겠죠? 자, 지금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적분 구간을 T0부터 T까지로 봤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초기 조건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구간의 적분으로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과 지금 인덕턴스 상수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자, 이와 같은 미분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전류 전압 간의 관계를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덕터는 이와 같은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전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인데, 자, 여기선 전력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는 에너지를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직렬과 병렬 연결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이와 같이 저항과 인덕터는 서로 같은 형태로서 처리하면 되고, 커패시터는 역수의 합으로서,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 저항과 인덕터는 역수의 합으로, 커패시터는 단순 합으로서 표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직렬 정상 상태일 경우에 저항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커패시터는 우리가 개방 회로로서 취급할 수 있다고 했고, 인덕터는 단락 회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이해라기보다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압과 전류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연속성을 간다 그랬죠.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연속성이 있고요. 인덕터는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6장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거는 6.6장에 있는 지금 이제 예제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2개를 풀고 나면 이제 6장이 맞춰지는 거고, 7장과 관련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실습을 진행할 거고, 실습을 마치고 난 후에 7장과 관련된 얘기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 6장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숙지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